중공 통일전선, 한국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부차적인 적과 연합해 주된 적을 공격함으로써 작은 대가로 큰 성과를 얻는다는 공산주의 투쟁 전략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1939년 국공합작 당시 공산주의 투쟁을 위한 방법으로 통일전선, 무장투쟁, 당 건설을 최고 수단으로 규정했으며 이를 공산주의 투쟁에서 승리를 거둘 3대 마법 무기로 정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중공은 통전을 공산당의 최고 투쟁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진핑이 집권했던 2018년부터 더욱 강화시켜 공산당 내부의 통전 간부만 4만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중공은 해외 통전을 공산주의 세계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첫째, 위장. 중공 관료와 스파이들은 그럴듯한 이름과 신분을 가지고 목적을 위장해 외국에 침투한다. 그 후 각계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둘째, 포섭. 관계를 맺은 후 각국 정부, 기업, 군, 학계 등의 주요 인사를 포섭한다. 명예, 이익, 미인계 등 각종 수단을 통해 대상자를 매수하거나 약점을 잡아 통제하고 중공에 따르도록 압박한다. 셋째, 확산. 통전 공작이 뿌리 내린 후 지속적으로 각종 부도덕한 수단을 사용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사들과 단체를 회유, 포섭하고 중공에 부합하는 기업, 단체, 대상자에게 금전을 지원하거나 이익 사업을 연결해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전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한다. 그렇다면 중공의 통정 전략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됐는가? 공자학원, 공산주의 확산을 위한 스파이 거점. 2023년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중국의 해외 통전 공작 보고서에 의하면 통전은 공산당, 국무원 산하 조직과 연계돼 있는데 중공 중앙위 통일전선부와 중앙통전공작 영도소조가 통전 조직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중심으로 인민해방군 정치공작부와 인민해방군 중국국제우호연락회, 외교부, 해외 중국학생학자연합회, 교육부, 국내외 언어교류협력센터가 포진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공자학원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자학원은 중공의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세워졌는데 2020년 말까지 세계 160여국에 540개가 넘는 공자학원이 개소됐으며 특히 한국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과 중국 문화 홍보, 보급을 명분으로 2004년 서울 강남에 세계 1호점으로 공자 아카데미를 개소한 이후 국내에 총 23개를 개설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최다 규모이며 이 가운데 22개는 전국의 국립 사립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중공은 해당 대학에 매년 1억 원 이상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며 중국인 교사를 직접 선발해 한국에 파견합니다. 특히 연세대학교에 개소된 공자학원과 연세치아얼연구소는 중공의 한국 내 영향력 확대 공작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꼽힙니다. 한국공자학원은 지역 내 초중 고교는 물론 유아,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학당과 청소년 중국어 교육센터, 중국문화 체험행사, 교사, 교감, 교장 초청 중국 관광, 경찰 공무원 대상 무료 중국어 강의, 시군구 의원 대상 중국 여행, 중국 최고위 과정 운영 등이 대표적인데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방국가에선 공자학원을 중공의 통전과 공산주의 팽창을 위한 트로이 목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영향력 침투 창구이자 현지 유학생을 단속 감시하고 고급 학술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 활동들이 드러나 여러 나라에서 공자학원 폐쇄, 퇴출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0년 8월부터 공자학원을 세우려는 미국 기관, 대학에 대해 인적 구성과 예산 사용 내역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전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각 대학에 적극적으로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2년간 전 세계에서 폐쇄된 공자학원도 150개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한국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는데 최근엔 여러 지자체 교육기관과 관련 사업까지 확충하면서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학부 교수는 공자학원이 상당수 한국 대학에서 10년 넘게 뿌리 내리면서 중국 문제점에 대한 독립적 객관적인 연구와 학문적 토론조차 사라지고 있다며 공자학원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비판 의식을 해체하고 마비시키는 핵심 본부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밀경찰서, 친중공 인사 포섭, 반중 중국인 납치 송환. 중공은 2000년대 초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연락 업무, 동향 파악, 정보 취득, 경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비밀방을 운영해왔습니다. 중국 대사관과 전국 영사관을 주축으로 운행했는데 서울엔 중국인 밀접 지역인 대림동, 구로동, 신촌, 연희동 지역에서 무역사무소, 주거아파트로 위장해 비밀 거점을 만들어 암약해왔습니다. 2010년 당시 연희동 아파트에 비밀방을 운영하다 국내 언론사 기자가 잠입해 실체를 언론에 폭로하자 비밀방이 해체되고 관련 중공 관계자들이 중국으로 도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시진핑 집권하에 세계 공산화 진출이 강화되면서 2018년부터 비밀경찰서 조직으로 확대 운영되었고 비밀리에 친중공 요원 포섭과 반대 인사 체포를 해왔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밀경찰서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10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2022년 FBI에 의해 뉴욕에서 마라탕 식당으로 위장한 조직이 노출되면서 비밀경찰서가 해외 중국인의 권리를 위협하고 문제가 있는 중국인을 본국에 강제 송환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밀경찰은 대상자에게 접근해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위협했는데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을 하다 출국한 수련자의 경우 수배 조치를 내려놓고 대외적으론 중국 회사 관리자로 뇌물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거짓 소문을 내면서 협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공 당국은 해외 도피자를 중국에 송환할 때 가족에 대한 연좌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련이라 불리는 연좌제는 비밀경찰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만나 그 사람의 가족과 친인척 이름, 사진을 공개하고 중국에 돌아가라고 협박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가족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공 당국은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의 의료 지원을 중단하며 그의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합니다. 또 가족은 당이나 군에 입대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되거나 국영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중공은 2014년부터 시진핑의 반부패 프로그램 일환으로 여우 사냥으로 부르며 해외에 있는 반정부 인사들을 비밀리에 검거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또 스카이넷 작전이라고 부르며 해외에 거대한 CCTV 감시망을 만들어 8,000명 이상의 중국인을 체포해 중국에 송환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 비밀경찰서 조직은 중국 대사관과 연계해 한국 내 반중 인사들을 체포하는 데 가담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공서, 기업 등과 공동사업을 벌이거나 중국과의 사업을 중개하는 국내 거점의 역할을 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서울 잠실의 중식당 동방명주가 이 같은 역할을 했는데 2023년 5월 19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정보당국은 잠실에 있는 동방명주를 조사한 결과 중국 영사관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중국인의 중국 송환 업무를 처리하는 등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보당국은 또 동방명주가 중국 고위 관계자들의 접대를 위한 아지트 역할을 한 귀빈 전용관을 별도로 운영했으며 국내 주요 인사들도 이곳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도 감청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혹은 학생들을 동방명주에 불러들인 사실도 확인됐는데 체제 비판적 인사들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교적 분쟁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고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우회성 경고로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라우라 아르트 국장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해외에 중국 비밀경찰과 연결된 지부를 관련국의 허가 없이 설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지부를 통해 많은 공작이 이뤄지고 수많은 사람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